먼저 첫 번째 동영상은 향신료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당시 인도에서 자랐던 후추가 유럽으로 들어오게 되며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시 후추 한 줌의 가격은 사파이어 2개, 돼지 15마리, 승마용 말 3마리였습니다. 이렇듯 여러 곳을 거쳐와야 했기 때문에 원가보다 비싸졌고, 이 후추를 찾기 위해 항로를 개척하는 데 사람들은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 속에서 가장 적극적이었던 게 포르투갈이었습니다. 호주를 차지하려고 하다가 아랍 함대와의 전쟁까지 치르게 되었던 포르투갈은 결국 아랍 함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시아와의 호주 무역으로 유럽 변방국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제가 인상 깊었던 점은 호주를 향한 포르투갈의 열정이었는데요. 험난하게 파도가 치고 길고 긴 여정을 항해하면서도 포르투갈은 호주를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주 하나만 바라보고 나아가던 포르투갈은 결국 유럽 변방국가를 벗어나게 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이 포르투갈의 열정이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영상에서는 설탕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서방 국가를 사로잡았지만 서방 국가에서 생산할 수 없었던 설탕은 공용화되지 못했고 곧 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사탕수수를 가져가게 되었는데요. 이때 발견한 도미니카 공화국에 사탕수수를 심게 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결국 사탕수수 재배지가 되었고, 사탕수수는 압착기를 통해 재배가 되었는데, 사탕수수 압착기는 18시간 돌아갔고, 그 속에서 도미니카 공화국 사람들이 노예로 고용되어 18시간 이상을 노동에 가중되었다고 합니다. 이 동영상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사탕수수는 결국 막대한 부를 가져오게 되었지만, 현재 생산되고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에는 공화국에서는 그 부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콜럼버스에 의해 도미니카 공화국은 사탕수수의 재배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당시 설탕은 부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돈을 끌어모으기 좋은 재원이었는데요. 재배국인 도미니카 공화국에도 분명 엄청난 부를 축적했어야 맞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고 착지만 당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도미니카 공화국을 보며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속 회사원들을 보는 것 같아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동영상에서는 연직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연직물 또한 서양에서는 생산할 수 없었고 아시아였던 인도에서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생산한 연직물은 누군가를 통해 생산되었고 영국의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플라시 전쟁을 계기로 영국은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었고 인도에서 세금을 거두며 인도산 연직물을 공짜로 가져다 쓰기 시작했는데요. 나아가 영국은 직접 연직물을 만들고 싶어졌고 연직물을 만드는 전문가가 없다 보니 기계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석탄을 활용한 증기기관이 도입되면서 유럽의 경제가 크게 성장하고 결국 연직물도 수요량에 준하는 수준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인도가 없었다면 과연 영국의 산업혁명이 발생할 수 있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영국은 내장되어 있는 석탄을 통해서 발전했지만 시작은 인도의 면직물이었습니다. 인도의 면직물을 접하며 인도를 장악하고 결국엔 자가 생산을 통해 경제 발전까지 이루어냈습니다. 즉, 영국의 발전의 기반에는 인도가 있었다는 뜻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 번째 동영상에서는 아편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영국인들은 자국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중국의 도자기, 비단, 차에 매료되었는데 특히 차에 대한 수요가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차 시장이 커지자 영국의 은이 계속해서 중국으로 유출되었고 적자폭이 상당히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영국은 벵갈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귀비를 생산하여 아편을 생산하게 되었고 아주 낮은 가격으로 중국에 판매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마약을 없애려고 하였고 이에 맞서 영국은 아편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영국은 크게 승리하며 폐쇄적이었던 중국의 해외 무역에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 동영상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중국이 패배한 부분이었습니다. 영국과 중국의 처음 1차 아편 전쟁 때
잃지 않고 죽는 때 영국은 배를 끌고 나왔습니다. 당시 청해 배는 엄청나게 강했는데요. 다른 배보다 컸으며 옆에는 화구가 있어 폭탄 공격까지 가능했습니다. 이렇듯 청해 배는 아무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청해 배에 대항하기 위해 아시아의 바다에 맞게 계속해서 개발했던 영국의 배가 결국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이는 중국의 안일함이 패배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인상 깊은 부분으로 꼽았습니다. 마지막 동영상은 코로나19 시대가 끝나고 다시 일상을 되찾은 2022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국 속 시기는 외국에서 물류가 빠져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 혹은 물류가 들어오더라도 물류는 해당 나라에서 내리는 시스템이나 사람이 부족하여 물류가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이미 전부터 지속되어 오던 공급망의 문제가 팬데믹으로 인해 더 가속화된 것 같다고 영상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세계적으로 이전과 달리 가장 싼 곳이 아닌 신뢰할 만한 곳으로 공장을 지으려는 주의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영상은 마지막에 이야기하는데요. 이 동영상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팬데믹 이후 삶은 점점 하지 못했던 것을 하게 되며 돌아오고 있으나 여러 문제와 변화 때문에 똑같은 방식이 아닐 것이고 변화에 민감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5가지의 동영상을 보았는데요. 이 동영상에서 저는 2가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먼저 열정적인 태도는 앞서 말씀드린 포르투갈의 열정 속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것을 해도 처음에만 열정으로 가득 찼다가 항상 끝은 흐지부지 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제 열정은 항상 반쪽짜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포르투갈은 수출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출에 대한 열망 하나로 그 험한 길에 나섰습니다. 이를 보며 저 또한 한 가지에 몰두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포르투갈을 보며 끝이 불확실하더라도 나아가는 열정을 한 번 정도 가져볼 만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번째, 안일함이 실패의 전조라는 것은 중국과 영국의 아픈 전쟁을 보여 느꼈습니다. 앞서 말했듯 당시 청나라의 배였던 중국의 배는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중국은 당시 자만심에 빠져 가만히 있었고 반대로 영국은 더 많은 무역을 위해 혼각 개발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차이가 영국과 중국의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기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며 저의 안일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비하지 않고 현재 제가 하는 일에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안주하는 것은 발전을 저해합니다. 즉, 지금에 안주하며 정작 중요한 것은 미루어두고 다른 것에만 몰두하는 행동은 곧 패배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안일함을 통해 저의 안일함을 돌아보며 저는 이 2가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생각의 변화는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인간은 편안하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일함은 저를 편안하게 할 것이고 편안함은 발전을 저해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살기보다는 목표를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앞으로 저의 미래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생각하며